무지개하다. 인식을 공유할 수가 없단 말이죠. 어려운 점들은 한없이 많죠. 오늘날 나라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때는 결국 사람이죠.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늘 그래왔지만 나라가 어려웠잖아요. 50년대, 60년대 전쟁까지 겪어서 참 어려운 시절이 계속됐는데 70년대 중반에 와서 소위 그 MBIP, Master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 지금까지 적용된 실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.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. 결국 사람이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나는 분 몇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그 전에 제가 늘 그랬듯이 이제 이렇게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한 발전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. 여기에 각자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집어넣는 걸 구상을 했지만,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개발이 수도권하고 동남권이죠. 부산, 대구 이쪽이 호남권이 텅 비어 있었어요. 전라남북도 특히 제주도도 그렇고. 그래서 여수를 하면서 이쪽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했을 때에 도와준 분들이 있는 건데, 그때 제일 중요한 데가 광주죠. 이 광주가 송정리하고 합쳐지게 할 때 그때 도와주신 분이 최인기 시장이었었는데,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때 가능치가 않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대전 연구단지와 대구 연구단지와 이렇게 리서치 트라이앵글로 해서 그걸 일단 중요하게 호남 지방에 찍어야 되겠다 해서 했을 때, 그때 그 최인기 시장님도 그렇고 또 송정리 시장을 하셨던 나승포라는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이 도움이 돼서 오늘날 이런 모습을 되었는데요. 그래서 그분들 없었으면 불가능했죠.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 전체 호남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 목포를 그 다음에 찍고, 그 다음에 그 군산장항, 그리고 여수는 물론 이렇게 이제 산발이가 나오는데, 목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도청을 목포로 옮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, 누가 그런 걸 이해를 하겠어요. 그때 송재구 시장님께서 또 목포 시장까지 하셔서 같이 합의를 보고, 그때 이한빈 총리 그분하고 미래학교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, 이게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구상할 때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, 이게 왜 버려놓은 땅이냐, 21세기를 위해서 아껴놓은 땅이다. 그래서 따옴표가 있습니다만 새 목포 건설을 위한 큰 틀이다. 이렇게 해서 목포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했을 때도 거기에 그 송재구라는 그 우수한 공무원이 계셔서 가능했죠. 그분 때문에 이런 계획도 세워서, 이게 지금 여기가 목포고 하당지구고 이거 오감지구거든요. 여기 도청으로 옮기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.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뒷받침을 해주신 분이 송재구 시장이다. 근데 그분은 여수시장일 때도 제 생각과 같아서 한제 터널이라는 거 보면 일부러 이걸 그냥 폭발해서 싸게 하면 되지만, 여 위에 생태계를 생각해서 도시의 산이라는 그 비주얼 그 형태를 생각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셨을 때, 송재구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그 호남 지역에서 특히 여수와
목포에서는 굉장히 감사할 뿐이고 저도 참 잊지 못할 그런 분이십니다.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돼서 아껴놓은 땅에 그야말로 지금 크게 돼서 그 목포에서부터 상해라든가 칭다오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문제가 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런 거 할 때는 좀 목포는 아껴놓은 땅이라고 그랬지만은 호남 지역을 광역으로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이 스키미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, 이거 회랑이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를 중심으로 해양 휴양지라는 게 있고, 무안 쪽으로 해서 레저 스포츠 휴양을 하고, 이쪽에 나주로 쭉 광주 쪽으로 가는 축에는 역사도 있고 생태 관광지, 또 영암이 있으니까 월출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용산호 관광지를 하고, 또 강진을 포함해서 이게 청자 도요지가 여기 있거든요. 또 하나는 해남이라는 그 회랑, 진도라는 회랑, 그리고 이 신안 군도를 장운도 앞에도 안좌도 도초도 이렇게 비금도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스키마를, 그래서 결국 도청이 가게 됐고, 평해경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키펠라고 앞에다가 팩스를 넣어서 팩살라고,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시민들이 여기 와서 살고 일하고 그런 텃밭을 그 뭐 모나코라든지 뭐 이런 데를 좀 머리다 두면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세계시에서 살게 되면 지역 평화가, 동북아시아 평화가 구사되는데도 중요하겠다. 이 목포를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들고,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어려운 점들은 그 한없이 많죠.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.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산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와중에 이런 구상이라는 게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참 100년 계획이다 이런 게 아니라 황당무계하다. 인식을 공유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참 그런 데서 있었기 때문에 행운이었고요. 이한빈을 비롯한 비례학회의 지성인들이 마침 또 계셔가지고,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할 때 그때 몇 교수들도 포함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죠. 그러니까 그 행정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식으로도 그런 미래를 보고 서포트 하시는 분에서 이한빈 같은 공무원은 참 고마운 분이시고, 거기에 문화원장 하셨던 몇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광주도 목포도 가능한 거죠. 거기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광주에서부터 여수하고 목포하고 또 한 축은 대덕연구단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새만금 지역이에요. 금강의 하구. 이제 그런 것을 계획할 때는 산업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뜻을 같이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, 지식인들 중에서도 나라에 대해서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을 만난 게 상당히 도움이 됐죠. 이럴 때에 또 한 분을 언급해야 되는 게 이제 강영훈 총리인데, 그분도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신데, 이런 것이 이제 성공되게 할 때에 저하고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보호해서 한제터널 같은 거 만드는 곳, 이순신 장군이 다니던 산들의 능선 이런 거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있게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감사했던 분이시고요. 하여간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이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이 발전된 그 때는 그런 분들이 70년대 후반에부터 80년 초까지 계셨다. 올림픽 때문에 81년 이후는 굉장히 바쁠 때도 거기 발전하는 것은 소홀하지 않았다. 그래서 저는 늘 그분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